윙크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제가 윙크를 하라고요? 슬레이트 같은 느낌? 네, 슬레이트. 마이크 켰죠, 마이크. 켰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OX 퀴즈를 언니도 윙크 달라는데요? 윙크 한번 해줄. 저 윙크가 안 돼요. 저 윙크가 안 돼. 일단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OX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에 두 분은 대답을 O나 X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문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동현 씨는 윙크를 해주셨고, 이제 범승 씨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네, 대단하시고. 네, 그러면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좀 당연한 거긴 한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 기계공학부를 오고 싶었다. OX. 네, 허석도 존잘님 별풍선 1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과를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부 방법이나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몇십 분씩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 관련된 질문 같은 건 언제든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원래 기계공학과를 오고 싶었다 OX를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사실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통 학생들이 보면은 기계공학부가 정말 인기 있는 과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 전망도 좋다고 많이 듣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뉴스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시 중에서도 논술이나 아니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안 본 상태에서 그냥 과에 대해서 설명 같은 거나 대강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에 들어가서 후회를 하거나 별 생각 없이 지원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그 기계공학부를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기계공학부에 지원을 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진로를 걷고 싶은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동현 씨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가 기계공학부를 온 데 있어서 사실 취업이 잘 된다, 공대에서 취업이 잘 된다가 영향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기계공학부를 오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원래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도 제가 충분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업들을 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에 관련된 것도 있고 다른 기계라고 하긴 못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전공들도 있는데 그렇게 필드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필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자동차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라는 게 엔진부터 외형까지 정말 많은 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전공을 많이 듣진 않지만 그렇죠. 사실 외형 쪽으로 간다면 이제 수업에 보다 보면 캐드나 이렇게 그쪽 캐드나 아니면 고체 쪽에 관련된 게 제가 생각하기엔 자동차 외형이나 디자인 쪽으로 가시려면 그쪽이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캐드는 뭔지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아, 캐드가 이제 3D 디자이닝을 하는 거예요. 3D 디자이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예. 그거를 배우는 수업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쪽이랑 하고 다른 쪽은 또 뭐가 있나요? 그 내부에 대해서나 이제 아니면 자동차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중에 막 자동차가 몇 마력이나 이런 것 쪽에 관심이 있고 엔진 쪽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열 쪽이나 유체 쪽으로 가셔야죠. 연유체 쪽으로 가셔서 이제 열역학이나 유체역학 이쪽을 배우시고 나중에 그 이제 수업이 다 짜져 있어요. 어느 수업을 들으면 다음에 뭘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들어야 하고 이런 수업이 다 짜져 있는데 예. 짜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열 듣고 유체를 듣고 나중에 듣다 보면 내연기관을 듣고 열 전달을 듣고 나중에 자동차 공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커리큘럼 잘 보고 이렇게 따라가셔야죠. 네, 그래서 사실 커리큘럼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사이트에 있으면 다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커리큘럼에 맞게 듣는 게 제일 최선책이긴 하지만, 뭐, 다른 예외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외형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셨다고 했고, 그럼 그걸 계속해서 그 꿈을 이제 키워나가시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고 있죠.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웃긴 질문이긴 한데, 기계공학과는 양치질 할 때도 전동 칫솔을 사용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웃기긴 하네요. 전동 칫솔 사용하세요? 아, 전동칫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런 게 약간 사람들이 막 놀리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동 칫솔을 사용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오해를 또 듣나요? 기계과라고 뭐 그냥 술 많이 먹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냥. 전동칫솔은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전기 면도기. 아, 면도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랑 관련은 없으니까 웃자고 넘어가는 소린 줄 네네. 알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은 범승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계공학부를 지원하게 됐는지. 저는 막 기계 관련해서 막 그렇게 막 꿈이 커서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물리를 되게 고등학교 때 물리 수학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 역학 부분을 특히 좋아해서 그게 맞는 과를 찾다 보니까 기계공학과가 되게 역학을 많이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 와서 좀 다양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역학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응용하는지 그런 게 되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기계공학과에 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범승 씨는 사실 동현 씨는 자동차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거를 관련해서 좀 들었나요? 사실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전공 수업을. 네. 아 근데 저 그러니까 아마 3, 4학년 때 올라가면 되게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 기계공학과가 되게 기본적인 포괄적이고 되게 바탕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2학년 1학기까지는 지금 제가 2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수업이 연력학, 고체역학, 설계생산공학, 뭐 기계공학 수학 이렇게 되게 전공에 있어서 기본적인 과목들만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공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넓지 않았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학년, 3학년, 4학년에 맞춰서 그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서 듣는 거기 때문에 2학년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 3, 4학년 때 사실 완전 정확하게 선택을 하는 건가요? 좀 2학년 때까지는 이제 1학년 때는 정말 이제 기초가 되는 네네네. 과목들을 배우고 2학기 때는 이제 전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걸 주로 배우죠. 보통 2학년 때 4대 역학을 다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4대 역학에 관해서도 사실 뭐 문과분들이나 저 같은 문과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생 이과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대부분은 진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룰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기계공학부가 인기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그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서 진로가 그쪽이라서 온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기계공학부를 정말 인기가 있어서 유명해서 온 분들 중에 후회하신 분들도 있었나요? 혹시나 해서? 좀 뭐 수업이 어렵다거나 뭐 내가 생각했던 수업이 아니라거나 그런 아니-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래서 반수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저 새내기 때도 반수하는 친구도 많이 봤었고 지금도 새내기들 중에 반수한다는 얘기 좀 있고요. 예. 사실 이건 진짜 사람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계공학부가 말씀하듯 뭐 피자의 도우, 뭐 산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공과대의 그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 정도로 진로가 정말 다양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들어와도 그렇게 후회는 안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어려워서,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후회를 하셨는지. 보통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처음엔 보통 점수 맞춰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기계공학부의 이름만 믿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반수나 뭐 다시 자기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사실 소수긴 한데 그렇죠.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대학을 다녀보면서 이제 대학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면서 이제 점수 맞춰서 올 곳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반수하거나 아니면 음.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배우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다양하죠. 뭐. 그렇죠. 범성 씨는 뭐 똑같은 생각? 네, 저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공대 중에서 일단 취직이 되게 잘 되는 과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의대를 노리면서 네. 이렇게 수험생활을 준비했다가 점수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저희 과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처음부터 의대를 준비했으니까 되게 물리나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기계공학과 수업을 듣기에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 반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수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니까 네. 사실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소수라는 말은 그만큼 자기 과에 만족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범성님께서 별풍선 3개 선물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범승 씨를 위해서 별풍선 썼으니까 네.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어떤 리액션을 범성님 어떤 리액션 원하세요? 네, 이게 약간 5초간 조금 느려가지고 범승 씨 말 잘하시네요. 아, 네. 이렇게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V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귀요미송이라고 하는. 귀요미송이요?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흠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리액션을 요구하실지 저도 약간 궁금하네요. 네, 오버워치 메르시 따라해달라고. 네네. 그 영웅은 죽지 않은 그거 네. 맞죠? 잠깐만요. 네. 이게 지팡이 이용. 네네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네네네. 정말 잘 들었고요. 네. 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잘 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네. 네, 오자마자 대가를 치르라고. 네, 그러시는데.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재밌으라고 넣은 거긴 한데, 네, 기계공학부 남학생들은 내가 봐도 솔직히 좀 멋있다. 네, 이게 약간 그 기계공학부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주위 사람들 보면. 막 진짜 막, 오빠, 나 차 여기 여기 했는데 고쳐주면 안 돼? 여기 뭐 문제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왠지 막 이렇게 해서 막 고쳐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건 장난으로 하긴 한데, 아무튼 기계공학부 남학생들은 내가 봐도 좀 멋있다. 네, 같이 OX. 하죠. 셋이 같이 하죠. 네,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저도. 아이 감사합니다. 네네네. MC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이건 약간 제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진짜 가지는 진짜 공대 남자에 대한 환상들이 많아요. 특히 막 약간 공대에서 쓰는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그런 거부터 해서 막 진짜 그냥 공대 자체에 대해서 가지는 환상들이 많은데 그런 걸 약간 종합을 해보면은 기공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신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왜 내가 봐도 공대 남자들, 기공 남자들 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범승 씨부터 해주세요. 근데 뭐 그냥 길게 말할 거 없이 여기 동현 씨만 봐도 되게 네. 기계공학과에 대한 환상을 충분히 가질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또 뭐 다른 거 얘기해주세요. 일단 뭐 기계공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공대생들에 해당되는 말인데 정말 정말 공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놀 땐 놀고 할 땐 한다. 네, 정말 술 마시고 놀 때는 진짜 미친 듯이 마시면서 놀고 뭐 게임할 때 뭐 오버워치 같은 거나 뭐 롤이라든가 할 때는 미친 듯이 롤을 해요, 밤새도록. 근데 또 과제나 공부를 할 때는 또 기계공학과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 시험들을 다 치러내면서도 놀 때는 확실히 노는 그런 멋있는 학생들이 바로 공대생들, 특히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동현 남자친구분이 별풍선 5개 선물해 주셨는데, 동현 씨도 이 기세를 모아서 리액션을 한번 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말씀을 하실 건지. 일단 말부터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계공학부를 떠나서 공대생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가끔 들었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공학용 계산기 네네, 두드리고. 그걸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기계공학부가 제일 멋있냐 하면은 이제 확실히 남자 기계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정말 남자들만 많고 이런 느낌도 있는 걸 떠나서 또 기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좀 더 인기가 있지 않나, 멋있어 보이고 그렇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 어른들 때부터 내려온 그런 관념적인 것 때문에 약간 그 여성들이 좀 더 적고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듯해요. 약간 기계 하면 남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드릴 질문이 세 번째. 우리 과의 여하구 숫자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다인데요. 이게 약간 내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는 게 좀 어중간하긴 하지만 그 사실 기계공학부가 그 여성 그 성비가 약간 정말 낮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았는지, 제 지금 과 생활을 하면서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OX 한번 들어주실래요? 지금요? 네네, 하나 둘 셋. 네, 이거 세모. 네, 세모. 저도 세모예요 사실. 아, 세모예요? 세모. 아, 세모 네. 돼요 이거? 네네네, 세모 할 수 있어요. 저번에부터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세모인 건지, 그럼 지금 지금 동기들이 있는 1호학번이나 16학번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동현 씨부터. 제가 세모를 든 이유가 제가 1호학번인데 1호학번 때 고대 기계공학부 여학생이 3명이었고 성비로 따지자면 44대 1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는 생각보다 적었죠. 한 10명 정도 될 그렇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올해 새내기는 8명 정도 되니까 한 20대 1 정도 되고요. 근데 세모는 지금까지는 계속 X, 그때 그 두 가지 들면 X인데 그 전에는 뭐 14명, 그 전에는 뭐 15명 이렇게 10명이 넘는 숫자고, 그리고 1호, 16 때 많이 부셨지만 이제 3명이라고 하시는데 3명 맞나요? 1호 때 3명이었어요. 지금은 8명. 네. 새내기가 8명이죠. 근데 이제 또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는 이제 좀 인식도 많이 바뀌고 여하고도 많이 들어오는 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약간 여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여자도 기계에 대해서 좋아하고 뭐 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인식이 사실 지금 저희들 나이 또래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 위에 학번이나 정말 윗선배들 봤을 때 좀 이미지가 좀 굳혀있는 그런 게 있나요? 관념적으로? 그런 관념적인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계과가 정말 남자들이 많고, 그리고 강한 이미지 때문에도 그런 이미지가 계속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들어온 새내기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계공학부 여학우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기계공학부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부모님 세대에 좀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런 세대 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 이제 그래도 기계공학부가 여학생이 가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저희들 말고 정말 10년 후 정도 되면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지만, 현재는 그래도 좀 적긴 적다. 그렇죠. 네, 그렇죠. 봄성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 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세모를 들었었는데요. 저희 학번이 기계과 역대 가장 많은 여하구들이 왔던 학번이에요. 그래서 140명 중에 여하구가 14명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자그마치 성비가 9대 1이나 되는 그런 기적적인 해를 보냈었는데, 저희 막 1, 2학번 때까지만 해도 140명이, 저희 기계공학과가 140명을 4반, 7반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누는 그렇게 두 반으로 나누는데 여하구가 3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하구를 4반에 1명, 7반에 2명 이렇게 보내면은 그 한 명이 남은 그 여하구가 너무 외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4반, 7반 회장단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여하구 3명을 한꺼번에 가져가기로 했는데 4반이 이겨서 그 7반은 그 여하구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그 학번이 유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여하구가 정말 부족하고 그랬었는데, 몰빵이라고 하시네요. 네, 몰빵이죠. 인생 몰빵이죠. 네, 가위바위보는 원래 인생은 가위바위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때 같은 경우는 14명이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6명, 8명 이렇게 네. 나눠 가졌던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가 더 이상 남자들만의 과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CC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계공학과 여자가 적으니까 그 여자들은 다 CC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동현 씨는? 뭐 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저 때는 뭐 140명도 3명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아. 3명도 140명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그래도 그러니까 CC는 자기 선택입니다. 아, 네, 선택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그 범승 씨는? 뭐 저희 과의 뭐 내부적인 뭐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는 아, 네, 없지만 그렇죠. 네, 상당한 수의 CC가 저희 어. 학번에는 많았습니다. 네. 학번에는 사실 그것도 진짜 케바케예요. 할 사람은 다 해요. 네, 할 사람은 합니다. 뭐 못하는 사람들 될 놈 될 안 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CC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개인 차예요. 그래서 그런 뭐 사람 수가 적기는 하지만 할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그 과에 대한, 그러니까 과 전공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인데, 기계공학부에 들어오려면 수학 물리를 잘해야 된다. O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반응이 갈렸어요. 사실 이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약간 그거에 대해서 갈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수험생 때 그 고등학교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과탐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물리를 선택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학을 선택을 안 한 사람도 있고, 뭐 생명을 선택을 안 한 사람도 있고, 약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전형별로 진짜 다, 막 모든 사람들이 뭐 선택한 과탐도 다르고, 약간 뭐 판 것도 다 달라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기계공학부가 정말 물리가 중요하잖아요. 역학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공 자체가 그렇게 수학과 물리 같은 걸 엄청 많이 다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물리를 선택을 안 한 사람이거나 수학을 좀 못하는 사람들이면 따라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범승 씨 같은 경우에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단 범승 씨부터 왜 그게 일단 중요한 거는 전제지만,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무조건 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물리랑 수학을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과를 선택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학문을 배운다는 뜻인데, 자기가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물리랑 수학을 싫어하는데 그 물리랑 수학을 4년 동안 계속 공부해 나가고 앞으로 직업으로 삼아서도 계속 그런 공부의 그렇죠. 선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랑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좋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할 거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었던 게, 물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래도 나름 학교니까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 하는데 어떻게 다들 배우는지, 뭐 1학년 때는 어느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뭐 2학년 때는 그걸 어떻게 심화시켜서 배우는지, 그런 것도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계공학과가 특히 아주 엄청 고전 역학을 다루고 네. 예전부터 되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쳐온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커리큘럼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고전 역학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 1학년 때는 공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같은 수업을 했는데, 네. 공대 전체적으로 뭐 공학, 수학, 공학, 물리 이런 과목을 배우거든요. 근데 2학년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듯이 연력학, 유체역학 이렇게 연력학, 뭐 고체역학 이렇게 정말 역학 하나하나씩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네. 수업들을 가르쳐요. 네. 그리고 3학년에 이제 올라가면 1, 2학년 때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전공에 있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하고 4학년 때는 그거를 마무리 짓는 그런 수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학 물리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하는 것도 그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현 씨는 사실 뭐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거를 뭐 잘한다고 해서 뭐 대학교 때 무조건 잘할
좋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드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하실 게 있는지. 사실 제가 X를 든 이유는 네. 사실 이제 선택을 해서 대학을 들어오는 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수학, 물리, 물론 수학은 잘했겠죠. 이제 네. 대학을 와야 되니까.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전 괜찮다고 봐요. 사실 물리가 모든 배경이 되는 건 맞지만 아까 커리큘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물리를 배우지 않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물리를 배운 사람이랑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건 사실 제가 볼 땐 1학년 1학기라고 생각해요.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물리 1, 2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는 수업을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학기가 넘어가고 전공을 넘어갈 때는 이제 자기가 1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물리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물리를 싫어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을 와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X를 든 거고요. 네. 물리를 선택 안 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실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도 지금 하는 것과 약간 다르지 않나요? 왜냐면은 제가 약간 대강 보고 왔긴 한데 좀 찾아보고 왔긴 한데 물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뭐 무슨 역학이라고 하더라도 뭐 건축학과에서 다루는 뭐 유체 역학과 그 뭐 기공에서 다루는 뭐 유체 역학이 약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물리를 뭐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해도 그건 정말 기초적인 거고 대학에 와서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배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현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 물리는 사실 대학에 와서 나뉘는 거에 사실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대학에 와서 배우는 것부터는 같은 과목의 내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용이 많이 달라지죠. 그건. 자기 과의 특성에 맞는 세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과목에 갔다 하더라도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솜 씨도 똑같은? 네, 뭐 구현할 게 있는. 네, 특히 네. 가장 그 대표적인 과목이 연력학인데요. 네. 그 연력학을 배우는 과목 그 학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 이런 데서 연력학을 배우고 뭐 화공에서는 당연히 연력학을 배우겠죠. 화학을 다루니까.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연력학을 배우는데 뭐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 같이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네. 화학과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에 있어서 어떻게 연력학이 작용하는가 이런 위주로 다루고 저희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내연기관에 관련해서 이렇게 열 효율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과별로 이렇게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그 다루는 분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도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잘 네. 짜놓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말 대학에 들어왔다고 그 대학교에 막 로망에 젖고 환상에 젖어가지고 생판 해가지고 완전 생으로 1학년 딱 날리면 그 뒤로는 네. 엄청 힘들어지니까 네, 1학년 때 그 물리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기공뿐만이 아니라 기공도 분명히 정말 중요하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기공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예 뭐 안 된다고 하면 뭐 잘 모른다고 하면은 약간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약간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일단 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둘 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4대 역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사실 4대 역학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을 하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대학에 들어와서 배우는 뭐 똑같은 걸 배운다고 해도 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들어가셨으면 대학에 입학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다음 5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약간 과 전공 수업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5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과 전공 강의들은 팀 프로젝트가 많다. OX 하나 둘 셋. 네, 지금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미디어 학부로서 팀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가 진짜 팀플이 연속으로 해서 한 학기를 아예 팀플로 시작해서 하나의 팀플로 끝내는 그런 수업도 있고 정말 막 사이사이에 조원들을 바뀌어가면서 팀플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약간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에이프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기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계를 정말 만드는 수업도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팀플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팀 프로젝트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팀 프로젝트가 없는 대신에 어떤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지, 사실 학점을 매기려면은 뭘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지, 그리고 뭐 팀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팀 프로젝트가 있는 수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범승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팀 프로젝트가 많다고 하기도 그렇고 적다고 하기도 그런데 그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팀 프로젝트가 엄청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뭐 그렇죠. 문과대나 뭐 사회대 뭐 이쪽도 되게 팀 프로젝트 많은데 뭐 공대 안에만 해도 정보산업공학과 이런 쪽도 팀 프로젝트가 엄청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기계공학과는 그거에 비해서는 팀 프로젝트가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 저희는 그 시험을 엄청 많이 봐요.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을 되게 많이 보는데, 뭐 적게는 3차 시험, 뭐 중간 기말 보는 수업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3차 시험 또는 4차 시험까지 보는 그런 수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중간에 막 퀴즈라고, 네. 퀴즈라는 어휘가 되게 고등학교 분들을 되게 잘 안 귀여운, 받을 수 있는데, 약간 귀엽게 근데 느껴지고. 뭐라 해야 되지? 그 서술형 평가 고등학교 때로 치면은 그 수행 평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막 가끔 교수님이 수업 시간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문제를 가끔씩 내줘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팀 그걸 프로젝트, 또 평가를 다 받으니까. 네, 그걸로 그거 또. 다 평가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수업별로 한 60%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정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수업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을 배웠다 그러면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뭐를 만들어 와라, PPT를 만들어 와라,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지 그렇게 팀 프로젝트가 많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수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창의 설계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아마 그 뭐 고대 쪽도 그런 수업이 있고, 네. 뭐 아마 대부분의 기계공학과는 대부분의, 그런 네. 창의 설계 비슷한 그런 수업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어떤 수업이냐면은 지금까지 뭐 저희가 배웠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뭐 기계가 뭐 장비나 부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리고 한 학기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창의 1, 3학년 때 창의 2, 4학년 때 창의 3 이렇게 듣는데, 네. 창의 3까지 가게 되면은 막 팀별로 정말로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막 뭐를 만들어 와라 정말로. 그리고 그 만들어 온 거를 바탕으로 막 그 뭐지, 저희 뭐 엄청 큰 로비 같은 데서 막 진짜 양복 차려입고 되게 전시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창의 설계가 기획가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수업이 아닐까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만 잘하면 된다. 네, 약간 네,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우려할 수 있는 목소리가 컨닝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니까 미대 학부라서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 컨닝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그거는 뭐, 그 약간 대학생 와서 좀 신기했었던 게, 딱 보면은 레포트 용지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걸 다 쓰고, 그러니까 약간 뭐 빈칸 채우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를 하나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 장에서, 저는 한 문제를 3장도 써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쭉쭉쭉쭉 써요. 그래서 옆에 걸 봐도 얘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내 걸 봐도 나는 내가 쓰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컨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오픈북 테스트도 있고, 정말 그거는 전공 강의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면은 컨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컨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사실 막 뭐 공대 같은 경우도 퀴즈 낼 때 시간에 촉박해서 내 문제 보기에도 바쁘고 옆에 보기에도 정말 바빠서, 그런 문제들을 약간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의 배신 나왔었고요. 그 EBS인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인터뷰 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가면 아니요, 이런 분을 아니요. 같이 방송을 아니요. 네. 그것도 사실 제가 일반고등학교 출신이어서, 그, 두 분 혹시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일단, 과외 둘 분 하시나요? 과외 지금은 가르치려고? 네네네.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과외를 안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별로 뭐 좋은 이야기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공부의 배신 같은 경우에는 EBS로 특집 다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범승 씨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현 씨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의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팀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 시험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시험 보고 퀴즈 보고 시험 보고 퀴즈 보고. 그래서 저가 아는 형이 했던 얘기가 공대는 시험 중간고사가 시작하면 한 학기가 끝이다 라는 얘기 하셨었는데 네. 정말 중간고사 시작하면은 거의 매주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시험 기간이네요. 그렇죠. 항상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안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면 이제 책 한 권을 다 일주일 만에 다 보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시험의 연속이죠. 그리고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저희는 창의 설계랑 창의적 기계 설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업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한 6명 정도 팀을 짜서 뭐 재료를 주거나 아니면 아까 좀 돈을 줘서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어 와라, 어떤 목적을 주면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와라, 이런 수업 때 팀 프로젝트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공부의 배신님 별풍선 1개 선물 감사드리고, 남들 놀 때 시험 보고 남들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과라고. 네, 딱 맞아요. 네, 정확하죠.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놀 때 놀고 공부를 할 때는 공부할 수 있는지 정말 시험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막상 네. 닥치면 하게 네. 되더라고요. 네. 해야 돼요. 약간 아, 그래서. 네, 기계과의 모토 같은데 네.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게 음. 기계과의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술 마시고 시험 보러 하는데 진짜 술 마시고 시험 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우들이 있었나요? 잘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술 냄새 엄청 나는 친구도 만난 적이 있는데 시험 네. 근데 A뿔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친구. 아, 네.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데요? 네, 본받아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팀 프로젝트가 거의 없고, 시험 위주, 퀴즈 위주, 그렇게 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정해진 시간 외에도 중간중간에 시험을 정말 많이 본다. 그래서 사실 빡세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하면 된다. 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팀 프로젝트가 있기는 한데 그 수업은 정말 그 수업들은 정말 수가 적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해봐도 된다는데, 그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선택인가요? 전공 선택? 제가 알기로는 전공 필수일 거예요. 네, 아마. 필수예요. 네, 전공 필수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필수니까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른쪽 분 공부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네. 빨리 해명해 주세요. 네, 제가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네. 사실 안 합니다. 아, 안 한다고 하시네요. 딱 과도해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네. 아, 종종이 어느 정도인지 그 빈도가 제가 예상이 안 가긴 한데, 도서관에서 가끔씩 술몰 하신다고. 거기서 혹시 술 드시고 그런 건 아니시겠죠? 아니요. 과도 4층에 가끔 갑니다. 네, 과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거 아니고, 과일 써는 그 과도가 아니라요. 과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아, 모르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니까 무섭네 해가지고 엄청 놀랬네요. 네, 4층에서 뭐 하냐고 하시는데, 4층에서 뭐 하세요? 핸드폰 충전기 있는데 네. 옆에 앉아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시네. 아니, 아. 네, 그래서 고등학생, 편집에서 내보내긴 하지만, 여기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게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PDF로 파일 보느라.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시험이 정말 빡세다고 하니까, 네, 지금 기계공학부 학생들도 뭐 다음 학기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겠죠? 아닌가? 다음 학기요? 네. 미리 지금요?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 뭐 공부하셨어요? 선행을 안 해도 뭐 저희는 하면 아, 되니까. 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공부의 배신님께서 별풍선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뭐 네. 리액션 같은 거 없어요? 네? MC 분도 뭐 리액션 같은 거 이렇게 잘 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네. 저는 근데 리액션 딱히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뭘 하면 원하는지- 되죠. 저희도 한 번도 안 예. 해봤어요. 저희. 아니, 저도 하긴 했어요. 아, 그래서, 했어요? 네, 하긴 했죠. 네, 네, 그러면은, 네. 네, 그분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네, 방학을 즐겨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웃기네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배울 때 배우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놀 땐 놀다고 하니까 일단 팀 프로젝트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없다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그분이 대답을 오시면은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궁금한 질문 같아요. 약간 취업에 관한 건데, 네, 읽어드릴게요. 기계공학부는 적당한 학점으로 무사히 졸업만 해도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진짜 약간 돌직구긴 한데, 사실 뭐 OX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질문이긴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사실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사실 그게 정말 저 만약 그러면 오늘부터 이과 들어가서 기계만 판다는데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뉴스에서도 약간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인문계 학생들 그리고 뭐 사회과학계열 학생들 자체는 그러니까 대학원으로 빠지는 경우도 정말 많고 취업하기가 정말 좀 뭐 하늘 별 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대해서는 정말 뭐 걱정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로 꿈이 생겼다고 고마워요 연구TV 형제들 이렇게 네 그래서 아 너무 귀엽네요. 네 그래서 학점 평균 뭐 몇 점대 정도 대강 나오면은 되는지 사실 학점이란 거 자체도 뭐 연대는 한 4.2 아닌가요? 4.3이요 저희 아, 만점이. 4.3 만점? 네. 우리 저희들 4.5 4.5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학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밝히기에는 좀 못하고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좀 예민할 수도 있고 네, 좀 그러니까 학점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약간 그냥 뭐 이거의 기준 뭐 적당한 학점의 기준은 그냥 퀴즈 볼 거 다 보고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네. 배울 거 다 배운 상태에서 뭐 다른 학과에 비해서 취업이 잘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저번에 만나셨을 때 재밌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관련돼서 동현 씨가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 다른 분들한테 과 소개를 할 때 시험만 해, 그 뭐 졸업만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일화가 있었는데 사실 졸업만 하는 건 안 돼요. 학점이 음. 아까 적당한 학점이라고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요즘은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적당한 음. 학점이 예전보다는 좀 높아지긴 했지만 이게 통계 자료가 아까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2010년부터 아마 14년까지 조사한 걸 텐데 네.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를 놓고 보면 취업률이 90%라고 나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얘기 드리자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 학교 다니면서 볼 때도 많이 다들 바로 이제 취직에 그렇게 크나큰 어려움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취업 깡패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효력이 있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로 약간, 편의점 취업도 취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마 조사할 때 그 아르바이트는 안 할 거예요. 네네,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그 뭐 적당한 학점이란 게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 좀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약간 그 선배들이 가는 뭐 분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약간 기계공학과 하면은 어느 쪽으로 많이 간다.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나요? 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네,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경우, 커리큘럼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를 네, 선택해서 많이 듣는데 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계공학이란 이제 분야 자체가 네.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있기 음, 때문에 사실 자기가 원한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 그리고 이제 학과 사무실에 이제 졸업 후 진로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뭐 현대자동차, 뭐 아니면 중공업 쪽 다 음. 써 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건축 쪽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진짜 아, 뭐 맞아요. 고시 건축. 준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졸업 후 진로에 보통 그렇게 많이 적혀 있죠. 네. 맞아요. 그게 저도 들었었는데, 전반이 되는 그 학과다 보니까, 전반을 다 배우다 보니까, 진짜 그걸 크게 나가서 건축으로 나가고, 약간 좁게 나와가지고, 다른 과, 그쪽의 뭐 진로로도 많이 나가고 해서, 정말 다양하다고 제가 그때 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연고TV도 취업이냐고 하는데 사실 제 페이스북 보시면 연고TV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분들을 위해서 제 시간 쪼개가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범승 씨도 사실 이게 취업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잘 된다니까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 네,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취업 문제 없다? 뭐라고 해야 되지? 괜찮다. 괜찮다, 좀 괜찮다. 하면 된다. 네, 하면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하실 게 있는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뭐 직접적으로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진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진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 뭐 정말 큰 대기업이에요. 그 대기업에서 저희 과에 뭐 이렇게 설명회로 오셨는데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진짜 그 사회자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은 여러분 다 필요 없고 졸업만 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뭐 막 다 필요 없고라기보다 그 정말 학점이 정말 밑바닥을 친다거나 정말 기계공학과를 다녔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생활을 했다면은 그게 당연히 좀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적당한 학점만 받는다면은 네. 그렇게 뭐 취직 분야에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말 뭐 진짜 그건 뉴스 같은 거 찾아봐도 다 알만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 너무 우려가 되는 게 진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생분들이 그럼 나는 기계공학과 딱 와서 그냥 개 완전 정말 놀고 정말 개처럼 놀고 졸업만 해서 취직 바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셔야죠. 네,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친구가요, 뭐 기학과 가서 아이언맨 만들고 싶고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는데 헛소리죠? 하는데 헛소리죠? 언젠가 네. 만들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취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좀 현실적이긴 한데 그만큼 뭐 학생분들이 속물로 빠질까봐 우려는 돼요. 왜냐면은 그래도 뭐 개혁공학부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짜 기계를 좋아하고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인데 정말 자기 진짜 적성과 안 맞고 관심도 없었는데 취업만 딱 잘 된다고 해서 야, 취업에 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딱 들어오면 정말 후회하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약간 참고로만 하셨으면 네네네. 좋겠어요. 네, 그렇게 참고로만 하시고 네,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기계가 계속 하면 된다 하는데 이분도 약간 모토가 진짜 하면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2가지 질문이 더 남았는데 한 질문 더 할게요. 근데 이 한 질문은 정말 수업 시간에 기계를 만든다 였는데 사실 그 질문은 방금 이야기했었던 창의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창의 설계라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까요? 이거 지금 하시고 싶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시간을 드릴게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7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우리는 정말 수업 시간에 기계를 만든다. 이게 약간 OX가 좀 저는 X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죠. O였죠. 그래서 창의 설계에 대해서 창의 설계라는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강의에서 약간 아니면 뭐 재밌는 그러니까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계속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만 한 가지씩 말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업을 하면서 팀플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거 아니면 기억에 남았었던 거. 기억에 남았었던 거요? 네.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창의 설계 원 수업을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지?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기간이 되게 짧지도 않아요.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기계를 주문한 요청 사항에 맞춰서 기계를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저희가 그때 기계를 만들고 있었는데 주제가 뭐였지? 주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맞아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쇠구슬을 이렇게 발사를 해서 농구공에 꼬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쇠구슬을 발사하는 장치를 이제 기계로 만드는 건데 기계로 만든다기보단 그 저희 뭐 어렸을 때 썼던 과학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요? 네, 네, 아, 이런 거요? 네, 이런 부품으로 그러니까 한정된 부품으로 그거를 발사 장치를 만들어서 일정 거리에 있는 좁은 통 안에 그거를 넣는 건데 그거를 만드는데 계속 저희가 막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 발표 전날까지 아무것도 완성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실험실에서 새벽 밤을 새고 그래서 아침 9시 처절하다. 네, 아침에 밤을 새고 어땠냐면 아침 막 새벽 5시에 바닥에 신문지 깔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1시에 이제 발표였는데 10시 반까지 제가 그거를 이제 다 만들어서 그거를 막 발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발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기쁘다 하고 막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교수님이 이제 애들 잘하고 있나 보려고 이렇게 실험실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다니까 너 왜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이거 하고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차마 밤샜다고 말하다가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차 타고 왔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 되게 뿌듯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결국은 그 실험 목적을 완성하지 못해서 발표 뭐 했는데 결국 그 농구에 골인 시키는 게 그 목표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빵점 맞았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그래서 AP 받았습니다 이러면 네. 너무 행복할 텐데. 네, 그래서 결국에 못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도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창의 설계랑 창의적 기계 설계로 나뉘는데 사실 이제 대학에 와서 기계공학부에 오면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기계랑 관련이 없는 수업을 듣다가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기계 관련 수업을 듣는 게 네. 창의 설계예요. 이제 뭔가 만든다라는 이제 그런 쪽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게 창설인데 네. 창설이 참 재미있는 이유가 그때 매해마다 주제가 달라져요. 이제 저희도 한 달 정도 주고서 이제 뭐 만들어 오라 하는데 저 때는 하나가 석궁을 만들어 와라. 네. 주어진 재료로 석궁을 만들어 와라. 네. 그리고 평가 기준은 관역을 주고 관역에 쏴서 점수를 내는 거였어요. 네.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50cm인가 해서 와. 뭐죠? 골프공을 떨어뜨려서 정확하게 그 착지 범위에서 어디까지 범위 안에 들게 정지하도록 만들어라. 저는 참 이런 주제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은 물론 지옥 같지만 이런 주제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기계공학을 뭔가 다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의 시작으로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넘어가서 이제 기계공학 실험으로 가면 이제 창의적 기계 설계로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서 제가 이번에 형들이 들은 주제가 아마 펌프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올리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정말 그런 주제나 그리고 자기가 배운 지식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이 수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정말 내가 기획과에 들어온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그런 느낌을 받게 느낌을 진짜 받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의 에피소드 정말 잘 들었고, 네, 그렇게 해서 밤도 뭐 새가고 우여곡절도 많지만 그만큼 약간 의미 있고 그래도 막 재밌었잖아요. 재밌어. 네, 재밌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오시는 거 후회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팀 프로젝트 거의 유일한 팀 프로젝트죠. 네. 그렇죠. 거의. 네, 그래서 그런 그 전공 수업도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8번째 질문이에요. 네, 우리 학교에는 기계와 관련된 동아리들이 있다. OX. 사실 이거 OX라기보다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약간 네네. 만든 거긴 한데 일단 O는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기계를 만드냐 하니까 정말 창의 설계라는 시간에서 정말 기계를 만든다. 뭐 과학 상자 같은 걸로 만들긴 하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계를 정말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냐 그것도 약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꾸민 사람들이 모인 데니까 분명히 그런 게 있긴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아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동아리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그 안에 동아리에 속해 있다면 속해 있나요? 좀 약간 명예회요. 아, 네. 그러면 약간 속해 있었던 데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범승 씨부터. 네, 저는 뭐 동아리 이렇게 속해 있진 않고요. 그냥
동아리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저희 공대 동아리 소속에 이렇게 그 로봇 관련된 동아리가 있고 또 자동차 관련된 동아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 나름대로 어쨌든 로봇 공학 관련된 거나 뭐 자동차 공학 관련된 거나 뭐 모두 다 기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쪽에 관심 있다면은 저희 기계과에 들어오셔서 그런 동아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설명 잘 들었고요. 네. 네. 동현 씨는? 일단 기계 관련된 동아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네. 약간 둘이 특성이 다르긴 한데 일단 기계공학부 안에 있는 소모임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어울수레라는 소모임이 하나 있는데 뭐 어울림과 오빠 여기 수레, 보고 말해라. 네. 네. 어울이라랑 수레랑 네. 합쳐서 어울수레라는 이름이 있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소모임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고 그걸로 경주가 있는 대회를 나가는 그런 소모임으로서 이제 자동차 관심이 있거나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기계공학부로 오셨다는 거는 제작까지도 관심이 있으신 그렇죠. 분이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듣기에 참 좋은 소모임이고요. 지금도 아마 열심히 제작하고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그걸로 대회 나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소모임이었는데 이제 규모가 커져서 동아리로 나간 이제 로봇 관련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는 카시모프라고 있어요. 카시모프는 말 그대로 로봇을 만들고 이제 로봇 관련된 걸 공부하고 로봇을 제작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그 로봇들을 진짜 내보내가지고 대회에 출전한다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로 음. 대회를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충분히 대회 나갈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카프리선 값으로 제가 먹었는 거 이 말인가? 별풍선 1개 선물 감사드리고 사실 그 두 학교에서도 그 로봇과 관련된 동아리 뭐 방금 말했던 뭐 자동차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있는 동아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도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약간 그렇다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 이 학교에만 있겠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OX 퀴즈가 엄청 1시간이 걸렸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다 끝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에 대해서 소개는 거의 다 끝났는데 뭐 유익했었나요? 저는 좀 유익했었던 것 네, 같은데. 저도 이렇게 네. 네네. 저 그래서 약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지금 이 두 분들도 다 수험 시간을 다 겪고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뭐 사실 몇 년 전이긴 하겠지만 수험생 때 약간 기억 같은 거를 약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슈를 준비하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약간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는 진짜 이번 여름방학이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고3뿐만 아니라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다른 뭐 중고등학생들에게 뭐 조언이나 뭐 위로나 뭐 할 말이 있으시다면 훈훈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네. 봄승 씨부터 일단 눈물을 이렇게 딱 눈물이요? 하면서 네네네. 네. 뭐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뭐 시간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냥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고등학교 특히 지금 이제 수시철이 곧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들 이제 수시철이 오면서 뭐 수시를 준비하지 않던 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아마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죠. 6평 끝나고 이제 9평으로 가는 시기인데 지금 한참 막 덥고 되게 나른하고 되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저도 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 시기에 뭐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지고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다 근데 정말 그 얘기가 맞는 애가 수능병이라는 게 있어요. 수능 치기 전까지는 막 되게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왠지 내가 정신병자 된 것 같고 막 네. 뭔가 되게 마음이 쫓기듯이 그런데 수능 끝나면은 그냥 다 약간 그 현자가 되더라고요. 다 현자 타임이 와가지고 현자 타임이요. 네, 진짜 밤새도록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수능 끝나고 나서 메이플 스토리 막
캐릭터 한 4-5개씩 막 100까지 키우고 했었거든요. 전 바람의 나라. 또 바람의 나라요? 네네네. 되게 새벽에 아재 아무도 같은 느낌이 아니 드는데. 그때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게 네네. 하면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애들이 없을 네. 때 하면은 그 사냥터가 다 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혼자 가가지고 막 죽이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참고 버텨야 되는 게 수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기계공학부 같네요. 하면 된다. 된다. 버텨라. 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리고 도현 씨도. 사실 고3들한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못 해줄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워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치키치? 나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아, 네. 제가 삼수를 하고 대학을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험 생활 이제 전반적인 좀 조언과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자면 지금 공부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오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시철이 오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마음을 잘 다잡고 제가 며칠 전에 서점에 갔더니 수능 완성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거의 1년 만에 보는 책인데 와, 마음 다잡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이제 사실 지금 8월이 다가오고 이제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수시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다 떨어졌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내고 난 뒤에 정시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보면 수시 같은 걸 그러니까 수시를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멘탈이 나와가지고 1차로 뭐 광탈했다는 뭐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광탈했다 그러면 나 이제 수능 못 본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놓아버려서 뭐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성적을 가진 이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받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진짜 이게 마음이 정말 막 뭐라 해야 되지? 싱숭생숭하고 정말 힘든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마음 다 잡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것들도 다 훈훈하게 BGM 깔아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에 또 업로드가 될 것 같으니까 두 분들도 나의 멋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에 박동현 치시고 김봉승 치셔서 일단 한번 보고 일단 감동에 젖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었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사실 거의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뭐 마무리까지는 아닌데 한번 요약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 OX 퀴즈가 지금 8개를 했고 그리고 또 키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계공학과는 뭐뭐다 이렇게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 듣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보기에는 힘드니까 굳이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공대의 베이스가 된다. 그래서 약간 공대들은 많은 종류의 공대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꼭 필수적인 그런 학문을 많이 배우는 과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진짜 기계를 만들거나 진짜 뭘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계공학부 뭐 졸업자 출신 사람들이 한 명은 꼭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물리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기계공학부는 수학 물리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꼭 잘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학교 커리큘럼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 한다면 뭐 거기에 계속 같이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취업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된다. 약간 기계공학부 하면 약간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과보다 상대적으로 취업 걱정을 뭐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상대적으로 덜한 감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너무 놀면 안 되니까 그 기계공학부 안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는 꼭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진짜 당연하긴 해요. 진짜 당연한 것들, 뭐 공부 같으면은 당연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기계공학부라는 특성상, 뭐, 오해와 편견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이름 자체만으로도 뭘 할 건지 약간 감이 잡히는 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긴 했어요, 저는 처음에. 아 네, 그래. 그래서 저는 진짜 장난으로 기계 만들지 않아요? 근데 네 이럴 때 너무 놀래가지고 기계 정말 만드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정말 그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뭐 수학에 대해서 아니면 뭐 물리에 대해서 흥미가 있어서 계속 뭐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면 학생들이면 지원을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기초가 되는 학문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학문들을 많이 배우는 과이기도 해서 그 안에 직접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길들이 많으니까, 그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좋은 점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말은 대강 끝났고 어머머머. 네, 그래서 지금 채팅방을 보고 있는데요. 네, 진짜 약간 웃긴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 일단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차피 이 이야기들은 뭐 편집해서 뭐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기계공학과 가면은 선배들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이제 선배라는 그림 때문에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근데 네. 특히 고대의 느낌 자체도 그렇지만 고대 기계는 약간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 간에 이게 정말 끈끈하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저는 고대 기계를 뭐 표현하자면 정말 이제 선후배 간 그리고 동기 간 그게 정말 끈끈해서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전혀. 네, 무섭지 않다고 네. 합니다. 근데 왠지 후배들이 무서워하실 것 같긴 해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웃고 이러고 있으면 약간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채팅방에도 계속 올라오는데 네. 제가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약간 안 웃으면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아, 네. 그렇다고 무섭지는 않다고 합니다. 선배가 안 무서워? 이러는데 미소가 무섭다고 하시네요. 네, 전혀 때리는 것도 없죠. 네. 폭력 같은 건 없고, 범승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정말 무섭게 생겼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네, 아닌 것 그런 거 같고요. 아니죠? 네네네. 네. 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게 그게 너무나도 저희 과 분위기가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과 후배들이랑 같이 오버워치 하다 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채팅창도 보니까 막 저랑 술 먹고 장난. 싶다는 후배들도 되게 많고 장난도 되게 많이 치잖아요. 네. 그건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네. 전혀 무서운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카프리선감님께서 별풍선 1개 선물해 주셨고, 국제학부 네. 그녀님께서 그 스티커 18개를 선물해 주셨는데, 국제학부 그녀가 도대체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기공에 대해서 약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술 엄청 많이 마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마시나요? 많이 마시는 사람 많이 마시는데 이제 남자가 많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아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이미지도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해요. 근데 아까 뭐 강연에 만약 연예에 잠깐 올라왔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그렇죠. 자기 선택 술 마시는 건 항상 자기 선택이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동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과도 4층에 가면 사인해 주냐고. 네, 그 고등학생 분이신 것 같은데 중도가 아니라 과도고요. 4층 가면 사인해 주셨는데 일단 약속해 주세요. 사인해 준다고. 네, 사인해드릴 텐데 요즘엔 아마 오면은 꽈방에 있을 테니까 꽈방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꽈방으로 오세요. 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하냐고 사인해. 저 꽈방에서 하겠습니다. 까방에서 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범승 씨는 채팅창 보면은 진짜 술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술 많이 마시나 봐요. 국제학부 그녀님께서 네,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네. 저는 술을 너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되게 술도 못 하고 뭐 술자리도 많이 뭐 안 가고 되게 술도 안 먹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과방이 뭐냐고, 가면 뭐 해주냐고 하시는데, 사인회 하신다고 사인 드릴게요, 하니까, 사인. 네, 가셔서 사인 받고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시간이 남아서 질문 드린 거긴 한데, 여자친구 언제 사귀어봤냐? 아, 근데 이건 좀 웃기긴 하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뭐, 그럴 수 있죠. 이거 약간 개인이 사생활을 존중해 드리도록 합시다. 네. 다들 그냥 저희들이 말 안 해도 채팅창에서 다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안 돼. 네. 믿을만하게 안 되는데 이게. 네네, 지금. 알것 같은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전 여자친구다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게 약간 또 묘미죠. 네, 연대형은 오버워치랑 결혼했다고 하시고. 그러면은, 네, 동현 씨는, 뭐가요? 미래 여자친구한테 영상 편지해라고 하네요. 그건 좀 신박한데? 미래 여자친구. 네네, 이거 약간 그 장기자랑 대신에 이제 한마디 하고,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은 미래 여자친구한테 약간 영상 편지 한마디. 괜찮네요. 로드호그에 맞들리신. 제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미래 여자친구요? 네, 미래. 장유유서라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동현 네. 씨부터? 언제부터 자유소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갑자기? 그러면은 뭐 MC분도 이제 미래 남자친구한테 네네. 네, 제가 먼저 하면 되나요? 네, 뭐. 왜? 아니, 네. 장유유서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죠. 고양이 막 이렇게. 그러죠. 네, 솔저충이라고 하시는데, 솔저 좋아하시는 동현 씨가 한마디 플레이 타임 한 하신답니다. 30시간 넘으니까 네네. 솔저 중인데. 네. 미래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자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계공학부가 많이 바쁘지만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해야 되나요? 네, 당연하죠. 네, 뭐, 어디 가서 잘 살고 계시죠? 뭐, 결혼합시다. 아직 뭐 태어나셨는지 안 잘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아니, 컴퓨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알고 보니 게임, 미연 씨. 네. 오버워치예요 지금. 네네. 네,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박동현 남자친구분 있으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박동현 남친님께서 별풍선 5개 선물해 주셨고요. 네, 사실 네, 재밌네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들 방송은 일단 끝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재밌으셨죠? 네. 네, 좋은 시간 보냈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뭐라고? 네. 2시간 동안 좋은 시간이 보냈다면 좋은 좋겠고. 척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지금 제가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이제 잠이 와서 그런지 약간 횡설수설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것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그 추천이래. 그 편집을 다 해서 따로 업로드가 될 거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수시철이나 정시철 때 또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기계공학부 이름으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학과는 정치외교학과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9시에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연대분 게스트 한 명 오시고, 그 고대에서 게스트 한 명 오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질문 같은 거를 생각을 해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방송을 할 거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벌써 끝나네 하시는데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2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네요. 네, 그쵸. 그래서 정말 좋은 재밌는 시간이었었고, 저도 나중에 수요일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게스트 같은 경우에 수요일에 나와요. 오. 네, 수요일에 나와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사학과 편에 여자 게스트가 나왔어서, 네, 그때 그것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자랑 시간 이렇게 하시는데 뭐 준비한 거 있으면 하셔도 좋고, 안 하면은 이때 방송을 종료해야겠죠? 와. 좋아. 네. 네. 없다고 하십니다. 네네. 네, 미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네, 녹화 방송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게 11시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 방송이 11시부터 1시까지 또
틀 거예요.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약간 놓치셔서 끝에 보시는 분들도 11시부터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니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능청맞게 입으로 소리 내는 게. 그게 뭔가요? 일단 봄승 씨는 병사 잘한다고 하고 도현 아, 씨는 뭔지 알것 같아. 능청맞게 뭔지 알것 뭐예요? 같아, 이거. 이렇게 하고 끝내볼까요? 아, 네. 이거 해야 돼요? 네, 뭐 근데 네, 친구분이 하시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일 시킬 이제 얘기하고 알아들었냐고 할 때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는데. 아, 뭔데요? 오 이거 이거 장기 잘 하시면 됐네. 됐네. 이거 장기 잘 하시면 했네 됐네. 벌써. 그럼 본승 씨는 병샷. 병샷이요? 물. 아니 이게 네. 아까운 물 아껴야죠 저희. 네, 장난이고 뭐 네, 그래서 박동현 남자친구님께서 벽돌이래. 별풍선 5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소주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국제학부 9년님께서 별풍선 스티커 7개 선물해 주셨고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 소주가 등장을 하면은 19금 방송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되고, 치킨 먹방은 못하고요. 네, 저도 먹고 싶은데 집 가서 먹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 다 끝나고, 일단 봄순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자랑으로 끝낼까요? 아직 59분밖에 안 됐는데. 네. 장기 네네. 사랑이요? 네네.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카프리선. 아니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8월 1일에 네. 제가 친한 형들 2명 이렇게 군대를 가거든요. 아. 그 노래 한 곡. 이등병의 편지. 네, 혹시? 이등병의 편지. 제 MR 깔 수 있나요? 와. 네. 저희 과 동기들도 되게 군대 많이 가거든요. 아, 진짜요? 이거 진짜 많이 네. 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긴 지금 2학년이니까 가는 친구들이 많겠네. 그럼 이 노래 끝으로 일단 방송 딱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까이 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근데 기타가 없으면 노래 못 부르거든요. 그 기타 여기 제가 그려놨거든요. 네. 네. 저 가사를 근데 몰라서 가사. 가사.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울지 말라고 하시네요. 동현 씨도 네네. 조만간 이렇게 네. 일어나셔서 나중에 싸지방에서 이거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보기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고요. 이거 보이나요? 처음부터 다시 틀까요? 아니면 네, 처음부터. 잠시만. 이건가요? 이게 하도 유명해가지고 가사만 잘 안 나오네. 네, 맞아요. 네네. 가사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네. 네. 마음 아프다. 조용히 이거 다시 진짜 이걸로 네. 조율하세요. 방금 보내시잖아요. 그치까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그른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와, 진짜 어색할 뻔했다.
준하면 정혁이 형 군대 잘 가요. 아, 네, 잘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